여러분 혹시 요즘 폰 열 때마다 심장이 좀 덜컥하지 않으세요? 이 카톡 알림으로 오는 국세청 알람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들의 운명의 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통장에 찍히는 3.3% 땡 금액, 그때는 그래도 3.3%만 세금 떼가니까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5월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누구는 이번에 환급금 얼마나 받을까? 많이 들어왔네, 대박, 소고기 사 먹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왜 납부서가 날아가지고 내 생돈을 뱉어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도대체 내 소득이 어디로 증발했고 세금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매년 하는 건데도 헷갈리죠. 오늘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세금 폭탄 피하고 절세 꿀팁 생기는 법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년 5월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첫 번째,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번 돈이 있고 쓴 돈, 그리고 남은 돈 이렇게 있죠. 세금은 이 남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총액입니다. 매출을 우리가 번 돈이라고 하고요. 필요경비라고 해서 내가 쓴 돈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에 확실하게 대응이 되는 금액만 쓴 돈으로 봐주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프리랜서분들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불안전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소득세 구간, 세율 구간도 높아지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는 소득 구간이 높은 사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찾으면 바로바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도가 더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금액 나간 게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체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쓰신 돈인지 아니면은 사업과 완벽히 관련이 있어서 쓴 돈인지가 거의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다시 체크해 보려고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증빙을 잘 챙겨야 남는 돈이 줄어들고 세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소득공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너 혼자 사느라 많이 힘들지, 혹은 부모님 모시느라 고생이 많네 하면서 나라에서 빼주는 어떤 보너스 점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혹은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 중에서 소득이 없는데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면 그런 소득 공제들도 꼭 잘 챙기셔야만 하겠죠.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냐 복식부기 의무자냐. 간편장부 대상자는 초등학생의 일기장이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두꺼운 어떤 가계부 같은 겁니다.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간편장부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이름 그대로 굉장히 쉽습니다. 가계부 대충 쓰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 종이 샀고 오늘 밥 먹었음 요 정도만 적어도 인정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보통 수입이 한 7,500만 원 아래라고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보통 7,500만 원이 넘어가시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국가가 갑자기 엄격해집니다. 이제 너는 프로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다 나눠서 회계에 맞게끔 장부를 써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게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프리랜서분들이 직접 하시려면 간편장부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직접 쓰다가 밤 새실 수도 있고요. 잘못 쓰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해지는 시점이죠. 금액이 점점 커져서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다면 그냥 3.3 프리랜서로 남으시는 게 굉장히 손해이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세액 감면과 공제라는 무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걸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5년 동안은 50%에서 최대 100%까지도 안 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무사 수수료가 조금 나가더라도 줄어드는 세금이 훨씬 크다면 당연히 이쪽이 이득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사업자 등록하는 법 검색해서 그냥 직접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잠깐만 멈추세요. 사업자 등록은 절대로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처음에 등록하실 때 그 업종 코드를 뭘로 하느냐, 사업장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집에서 등록하면 감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유 오피스나 특정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 등록하면 근데 나중에 수정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과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5월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세금 내고 혹은 환급 받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